18살 아이가 의사들의 오진으로 숨지게 됐다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관련 의사 3명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금고 1년형을 선고했는데요. 물론 1심만 끝났습니다.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사고의 책임을 의사에게 얼마나 물을 수 있나 다시 또 우리 사회에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2013년 5월과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8살짜리 어린이가 배가 아프다고 병원을 찾았는데 네. 당시의 진단은 변비였습니다. 그리고 소화장애였죠. 그런데 배가 아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서 이 아이가 열흘 동안 4번이나 그 같은 병원을 찾게 되고요. 네. 의사 선생님 3분으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다 똑같이 변비와 소화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도대체 낫지를 않아서 다른 병원에 가보았더니 2주 만에 숨을 거두게 되었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확인해봤더니 오진이었다. 당시에 얘기된 게 이제 탈장, 횡격막 탈장 및 혈흔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쇼크사로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되었고 이 담당 의사들이 당시 뭐 소아과 과장이 도 있고 응급의학과 과장도 있고 이제 그런 경력이 높은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오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재판부에서는 한 명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또 다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년의 금고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 열흘 동안 아이가 얼마나 아파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횡격막 탈장인데 단순히 소화가 안 되고 변비였다. 계속해서 오진이 되풀이 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 같은데 이렇게 오진한 의사를 법정 구속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사람이 죽어도 기소하는 확률 자체가 10%가 안 됩니다. 재판도 잘 안 넘겨지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무혐의 나는 경우가 78%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금고라고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왜 그러냐면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좀 본인들 스스로 좀 책임을 져라. 네. 이런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판결문을 보니까 엑스레이 상에 폐렴 증상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걸 놓쳤다. 네, 그런 건 뭐 안 찍었어 모르겠는데 찍고 보이는데도 놓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횡격막 탈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게 의사들 주장이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횡격막 탈장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이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액체 같은 것들이 고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폐렴은 사실 얼마든지 금방 찾아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물론 횡격막 탈장으로 숨지지 않죠. 거기로 인해서 폐렴이 되면서 그렇죠. 숨졌을 건데. 네. 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같은 경우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과거에 이제 영아 사망 사건 때문에 의료진이 구속됐을 때도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료진들이 구속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의사가 오진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의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치료라는 과정에서 더 과잉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거다. 이것저것 막 검사해 보려고 네. 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이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이 된 사건인데 이것을 의사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라. 최대집 회장이 네, 원래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비주류로 회장이 당선되고 나서 강경 투쟁 모드를 좀 이끌어오고 있는 강경파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것은 이미 상해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어떤 진료를 다해서 좋은 결과를 의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만 가지고 그 해당하는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적 책임은 민사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협회장도. 근데 형사적 책임까지 미루면 이 사람이 선한 의도로 하다 실수로 그랬는데 그것까지 형사처벌하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지금 저 말에 두 가지가 어폐가 있는데요. 네. 최선의 진료를 다했느냐.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네. 또 지금 이분들이 구속이 된 이유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선의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정말 할 수 있는 주임으로 모두 다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나았느냐 네. 이걸 따지는 건데 이번의 사건은 사실은 제대로 된 주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그렇게 중대한 과실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으면 처벌받아야죠. 이건 이제 과실치사 그렇죠. 뭐 이런 혐의들이 개념이 부여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의사가 오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중과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었는데 확인을 못했느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논쟁이 되겠군요. 네. 통계적으로 봐도 의사들의 오진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요? 많고 증가하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462건의 의사 오진 사건들이 있었는데 2017년에는 1162건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오진으로 의료사고 분쟁이 있는 게 매년 57건 정도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숫자가 발생하고요. 네.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건데 여기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는 부분들 놓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두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이 있었는데 유두를 혹인 줄 알고 유두를 제거하는 수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의료사고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암투병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간암, 특히 위암 등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위험이라든지 단순하게 여기에 대해서 잘못 오진을 해갖고서는 결국은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오진율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대처 방법들은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분들이 오진을 더 많이 한다, 과거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입증이 많이 돼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 고의였느냐, 중과실이었느냐, 이걸 밝혀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입장을 의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강이 시술했던 선생님들이랑 면담을 요청을 해요. 면담을 요청을 했더니 그 병원 측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아닌 법무과 과장님, 원무과 과장님, 그 시술이랑 아무 관계없는 7, 8명의 사람들을 보내놓고 그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자기네 병원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법대로 하라.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사고 나면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병원이나 의료진이 갖고 있고요. 그죠? 또 전문성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진단서 읽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요. 이 진료 기록부도 제대로 못 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예컨대 일반인의 수준에서 의심할 만한 상황을 정리를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이런 식의 실수를 저지른 것을 내가 봅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적 견해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지금 판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 환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특히 증거나 자료들을 상대방이 조작할 수 있고 증거나 자료 등을 상대방이 늘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맹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공교롭게 그 의료사고를 당한 가수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됐습니다. 그가 떠난 뒤 어떻게 됐는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 씨가 위장관 협착 분리 수술을 받은 후에 계속 아팠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당시 신해철 씨 유족 측은 신 씨가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에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검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배 이곳저곳을 눌러보다 하복부 쪽을 눌러보고 여기가 안 아프면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은 위수술 때문이 아니고 내시경 때문이라고.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고인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하는 등 구멍을 뚫은 거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지난 5월 대법원은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의사로서 주의무를 위반하여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또 유족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4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는데요.
16억 원 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건 유가족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간단하게요. 신해철법이라고 생겼다면서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료 소송을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상대방 쪽에서 조정에 응하게끔, 분쟁에 네. 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나는 싫다, 이것에 응하지 않겠다 하고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신해철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런 의무를 상대방에 부과했기 때문에 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측과 안 하더라도 나는 그냥 분쟁 조정 신청을 그렇죠. 바로 해버리겠다 하면 바로 분쟁 조정을 상대방이 응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네. 의무적으로 이제는. 아, 그렇군요.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진이나 병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네, 싫다 알겠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신해철 씨 사건은 그러면 그러니까 형사는 유죄가 네. 확정된 거고 민사는 아직 남아있고 그런 거군요. 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제기했던 금액 중에 한 16원 정도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이제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해철 씨 사건처럼 유명인이고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것도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네. 정말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의료사고가 났던 부분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들을 더 만들어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오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